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그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각 캠프의 호남 승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열린 캠프 전략본부장이자 광주 광산구을 민영배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저녁 잘 되셨습니까? 네네. 잘 보냈습니다. 내내 광주에 계셨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광주에 있었습니다. 네. 자, 이미 사실은 광주 전남은 투표가 끝났죠. 지금 전북 지역 투표가 예, 오늘까지 광주 하고 전남. 예. 예. 광주 전남 북을 다 합하면 네. 아마 90%쯤 투표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 추석 호남 민심 어떻습니까? 너무 포괄적이죠? 제가 거의 한 너댓새 동안 네. 광주의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전북은 제가 좀 특별히 신경을 좀 쓰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쪽은 저희들이 되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북은 확실히 이긴다. 네네. 광주는 조금 이긴다. 네. 전남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한다. 근래 특히 좀 변동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각각 그 전북 연고, 전남 연고 경쟁 후보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이 이런저런 변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을 좀 수행을 해보니까요. 현장을 후보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반응이 뜨겁다. 그 농수산물 시장 같은데 이제 가봤는데 마치 대선 후보가 온 것처럼 네네. 그렇게 뜨겁게 반응들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고 네. 또 저쪽에 GGM이라고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네, 이번에 캐스퍼라고 하는 캐스퍼 1호가 예. 출시된 구 공장에 또 가셨는데요. 네. 그때 제가 좀 가봤거든요. 네. 반응이 사진 찍자고 하고 라인에서 또는 쉬고 있는 분들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또 뭐 환호도 하고 박수도 네네. 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후보들 오면 대체로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좀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저희는 분위기는 바닥은 괜찮다. 예. 바닥은 좋다. 그다음에 예. 지역으로 보자면 전북은 확실히 이기고 광주는 조금 이기고 전남은 박빙이다. 내지는 접전이다. 이 정도. 그 뭐 여론조사 결과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리고 있고 이 부분은 열린 캠프 이재명 후보 선본에서도 인정을 하는 바다. 예. 자, 그렇다면 유권자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투표율도 그렇게 그렇고. 따지면 그렇게 전남이 따졌을 제일 때 많습니다. 아니, 전남이 제일 많지 않나 해서 전남이 제일 제가 많고 다시 그다음에 여쭤봤습니다. 전북, 그다음에 광주 그 순서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정말 그러니까 전남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전남에서 조금 약세를 보이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힐 수도 있고 네네. 전남에서 저희가 조금 약진을 하면 네. 전체적으로 꽤 이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네. 봅니다. 홍영표 이낙연 캠프 홍영표 의원께서는 네. 40%대 중반 이낙연, 40% 초반 이재명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광주 전남북을 통틀어서요. 통틀어서. 예. 대개 2위 후보가 그 정도 얘기하면 네네. 저희가 아마 40% 후반에서 50% 초반. 안팎일 예. 것 같고 네. 그쪽 후보가 40% 안팎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며칠 지나면 우리 홍영표 의원님이 좀 정확했는지. 과장을 하셨는지 우리 민영배 의원님이 과장을 좀 하셨는지 예. 네 보겠습니다. 뭐 블러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느 쪽이 블러핑인지 한번 아니 이건 보기로 뭐 하고요. 도박판이 아니고 경선판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블러핑을 할 이유가 없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금 호남권 경선 물론이고 대선 전체에서도 대장동 논란이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수사하면 다 나와 수사해서 사실관계 밝혀지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하태경 의원은 이번에 추석 민심은 화천대유 하세요, 대박 나세요랑 같은 뜻입니다. 이게 라고 오늘 언론에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 논란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큰 방향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우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은 어려울 거다. 예. 그런데 이것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공익에 강한 이재명, 네. 혹은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재명, 혹은 청렴한 이재명, 이런 이미지들을 국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수구 언론하고 국민의힘이, 죄송합니다, 제가 수구 언론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그냥 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뭐 방법이 없어. 이쪽에서 완전히 지금 묻지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세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진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을 알리는 거, 이게 지금 되게 좀 중요하다. 그런데 선거전에서 보면 네,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프레임에 저희가 갇히는 것이 제일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선거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예. 소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이 프레임 안에서는 국민들이 다 믿지 않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뭔가가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동산 개발, 우선 부동산이라는 소재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익을 뭐 언론에서 엄청나게 부풀려서 보도가 되고, 네네. 그리고 여기서 그 얘기는 살짝만 틀어서 보면 이거 뭔가 특혜가 있었구나. 뭔가 냄새가 이렇게, 나니까. 예,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여론에 이를테면 왜곡 혹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거전의 특성을 고려하면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네, 그걸 그런데, 돌파할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추석을 이렇게 좀 지나면서 보니까요. 네. 아, 그렇구나.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게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제 팩트 전쟁, 가짜 뉴스 전쟁, 프레임 전쟁, 아마 이 선거판으로 두고 보면 대략 지금 이 사안은 그런 정도 전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팩트 전쟁,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이 상황은 저희가 자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짜 뉴스 전선, 이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법적 조치하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프레임 전쟁일 텐데. 네. 프레임은 어떻게 예, 다른 프레임으로? 국민의힘과 싸움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경선 캠프 하나에서 대응하는 것만 가지고는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돌파하는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 당대표께서 내일 이제 기구를 하시면 네. 이게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 저희 당내에서 어떤 후보가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 내 경쟁 후보들 간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자, 그래서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수사는 받겠지만 특검과 국정감사는 받기 어렵다. 박주민 총괄선대본부장이 22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든지 다 받겠다라는 거에서 좀 바뀐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후보는 처음부터 네. 수사는 받겠다고 했고 나는 1%도 그러니까 1원도 그 안 받았다. 과정에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특검과 국감은요. 네. 사안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 과잉을 불러올 우려가 있죠. 자, 이건 정치적 과잉, 정치 논란으로 사실을 가리고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여기서 특검이나 국감 과정에서 나오는 정치 공세 말고 실질적으로 네. 우리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돼 있거나 이재명 후보의 무슨 일을 잘못했거나 부조리한 뭐가 일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갑자기 특검거리가 아닌데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건 완전히 정치 과잉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특검하고 그다음에 대표까지 국정조사 나서서 그렇게 요구서 하셨던데 예, 양당 이거는요. 원내대표가 접수를 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언론 지형에 지금 이 문제도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니 5천만 원 자본금 가지고 뭐 내용은 1,100배를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런 알겠습니다.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대선 과정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거 국감이나 특검과 국정감사는. 특검과 국조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네, 수사는 충분히 해라. 그러나 특검과 국정감사는 정치적인 정치 과잉이다 이거는. 정치 과잉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자, 원래
한 가지만 원래 더. 이재명 시장이 했던 공익적 접근, 주권자 중심의 접근을 네. 오히려 가리게 되는 거니까 그걸 네, 받을 네, 수 없다는 네. 거죠. 예. 자, 아까 당이 전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거는 같이 이 프레임 싸움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MB는 감옥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고 또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SNS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호남 비하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당이 단합해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지 경선 후에 원팀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뭐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막 물으셨는데 예, 예. 우선 네. 저는 그 MB 감옥 이런 얘기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거론할 가치 없다. 이건 그런 가치가 없고 이런 얘기는 선을 넘었어요. 이건 네.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 이거는 네. 요즘 이상하게 가져가던데요. 네.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에 가깝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동권을 사건을 대하는 그 캠프의 몇몇 인사들을 염두에 두고 네. 한 말이지 네. 우리 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이 당내- 아니라 호남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예. 호남 비하하고 지금 이 수박 발언이 도대체 연결고리가 히읗자도 호남이 호자고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도대체 네. 왜 이게 호남 비하 발언이죠? 그래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선 불복 같은 것을 미리 예측하는 건 정말 이건 프레임을 그렇게 걸고 가려고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절대적 원칙의 문제를 그렇게 네.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네. 그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아주 극적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네. 실제로 저는 경선 불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당이 이걸 가지고 무슨 나중에 원팀이 안 되면 어때라고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연달아 있는데요. 이번에 자, 결선 투표를 가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할 분수령. 이번 호남 선거다. 10월 3일 2차 선거인단 선거다. 10월 10일 3차까지 가봐야 한다. 언제로 보십니까? 저는 1 아니면 2인데요. 이란이문이 3차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요. 그런데 네네. 아마 호남에서 네. 호남 그 유권자들이 되게 특히 저희 민주당 당원들이 전략적 판단이 되게 잘하는 분들이라고 지혜롭게 하는 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호남에서 동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호남이 그동안 추구해온 광주 전신, 호남 정신, 개혁의 강도를 잘 실천할 수 있느냐. 네네.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거의 판가름을 내주시지 않을까, 결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판가름을 내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 후보의 호남 필승 전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